맛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은데 실력이 문제가 아닌데도 손님이 안 늘 때가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실력보다 먼저 선택받는 구조에서 갈리거든요. 예전엔 간판 보고 들어오는 비율이 꽤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손님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 장사는 마케팅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딱 세 가지로만 갑니다. 첫 번째, 쇼츠와 릴스로 보이게 만들기.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 활용하기. 세 번째, AI 활용하기. 이 세 개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먼저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 확신을 주고, 마지막으로 추천 흐름에서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것. 이 3단계가 연결되면 관심이 방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첫 번째, 쇼츠와 릴스. 요즘 손님들은 예전처럼 네이버 검색부터 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훑고 결정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 릴스에서 먼저 쓱 둘러보고 여기 괜찮은데 하면 그때서야 지도 앱을 켜는 거죠.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서 윈도우 쇼핑하듯 영상으로 먼저 스캔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쇼츠나 릴스는 조회수 10만 이상 나와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사에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매출이 똑같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조회수는 조회수일 뿐이고 방문이랑 구매가 없다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가게는 연예인처럼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손님을 정확하게 데려오는 게 목표죠. 쇼츠나 릴스는 단순히 바이럴용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검색 전에 노출되는 탐색 자리를 선점하는 콘텐츠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님들이 땡땡동 맛집, 어디 맛집, 무슨 맛집, 이런 질문을 검색창에 입력하기도 전에 내 가게가 마치 마중나가 있듯이 움직이는 간판처럼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쇼츠는 무엇을 찍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상에서 여러 장면이 나와도 중요한 건 반드시 담겨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예요. 대표 메뉴가 한 번은 제대로 나오게, 우리 가게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경험을 주는지 한 컷으로 느껴지게, 구성과 양이 오해 없이 전달되는 컷을 한 번은 보여주는 것. 이 세 개면 가보고 싶다 해서 가도 되겠다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특정 지역이나 메뉴를 떠올릴 때 내 가게의 쇼츠 영상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쇼츠와 릴스의 힘입니다.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 쇼츠나 릴스를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도 앱도 켜서 가게 위치도 확인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 가게에 오지 않는 걸까요? 바로 마지막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님 머릿속에 떠오른 그래서 여기가 뭔데 내 돈 내고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질문들에 답을 못 해준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다시 강력해진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는 옛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꼼수로 상위 노출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보를 주는 블로그는 AI 시대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지수가 사라졌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단지 눈에 안 보일 뿐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영상과 글에서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을 누구에게나 알려줬었는데요.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점수 올리는 그 로직을 모두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니까 지수를 못 보게 막아둔 걸로 보입니다. 즉, 꼼수로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통하지 않고 진짜 정보를 주는 블로그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그럼 블로그에는 뭘 써야 할까요? 맛있다, 최고다, 이런 뻔한 칭찬보다는 손님이 궁금해하는 걸 다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돈내산, 누구랑 와야 하는지, 연인과 데이트, 가족과 함께, 아이 동반, 그리고 주차는 편한지, 웨이팅은 있는지 등등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글을 적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들이 있어야 손님은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되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AI 활용.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맛집을 찾고 있는지 아시나요?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에게 물어보는 추세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는 여러분에게 추천할 때 한 곳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 블로그, 영상, 커뮤니티처럼 공개된 온라인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가게가 어떤 곳인지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서 같은 가게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긍정적인 맥락으로 이야기되면 AI는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고 신뢰하는 곳이구나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볼 때마다 추천해주는 가게가 매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AI가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질문 안에 들어있는 조건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과 데이트하기 좋은 식당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식당을 찾아주고, 혼자 먹기 좋은 식당이라고 한다면 혼밥하기 좋은 식당을 찾아줍니다. 왜 이런 결과를 주냐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연인 데이트, 혼밥 같은 조건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온라인상에 쌓여있는 정보들을, 특히 블로그의 글에 정리된 맥락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블로그나 플레이스에 그냥 맛집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아이랑 가기 좋은 식당, 혼밥하기 좋은 식당, 데이트하기 좋은 식당, 이런 식으로 AI가 분류하기 쉽게 상황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용법입니다. 자, 오늘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게를 손님들에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은 쇼츠, 릴스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 다음 손님의 결정을 도와주고 확신을 주는 역할은 네이버 블로그가 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아, 여기는 나한테 딱 맞는 곳이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도 추천받는 가게로 존재하게 하는 역할은 바로 AI입니다. 2026년부터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우리 가게는 점점 손님의 시야에서, 그리고 추천 흐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안 해도 내 가게는 실력으로 간다, 이 말이 통하던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실력 있는 가게라면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